안녕하십니까.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한중 문화교류 이야기 진행을 맡을 아나운서 김주희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이야기 손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중국 문화 그리고 중국 소설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이 어떤지 이거를 같이 읽고 있는 중국 문화 전문가 이우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2022 한중문화교류회 홍보대사를 맡은 브레이브걸스 막내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두 분 다 바쁘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들으셨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중 관계 30주년이니까 굉장히 큰 생일날이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리고 학술회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바쁘네요. 네, 유나 씨는 어떠신가요? 저희 브레이브걸스는 이제 지난 해부터 2021-2022 한중문화교류회 홍보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15일에 개막식에 참여해서 또 무대도 보여드리고 축하하면서 저희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나누게 될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 초반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인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관계, 수교가 된 지 30년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이 또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역사적인 관계 참 오래됐죠? 그렇죠.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해왔거든요. 조선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제일 밀접하게 교류를 해왔던 단계인데 아쉽게도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조선이 멸망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렴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로 이제 냉전적인 단절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적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한중 관계 3000년을 보자면 굉장히 불편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92년에 수교를 하면서 정말 언제 다시 만났느냐 싶게 빠르게 친해지고 빠르게 손잡고 같이 발전해 온 거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중국 하면은 정말 큰 명절, 그리고 빨강색, 그리고 맛있는 만두라고 할까요? 음식들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또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실크, 뭐 치파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요. 유나 씨는 또 중국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제 아이돌 팬덤 문화도 생각이 나고 또 저희 이제 사촌 언니의 남편분이 중국 분이세요. 명절 때 또 오셔가지고 엄청 많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때 좀 먹으면서 이 중국 명절은 굉장히 크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중국도 음식량이 되게 많고 푸짐하죠. 네, 엄청 푸짐한 거예요. 반찬이. 그래서 이걸 다 먹어야겠다. 이게 복스럽게 먹어야 이제 보기 좋겠다 하고서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조금은 남기는 게 매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런 또 부분이 있었나요?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중국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저 같은 세대는 아무래도 수교 이전에 중국을 배웠기 때문에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삼국지, 서유기, 그다음에 당시, 조금 올드하죠. 요즘 신세대들이 떠올리는 중국하고 수교 이후 세대들이 떠올리는 중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뭐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삼국지, 역사의 인물들 하면 뭐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고 세기가 바뀌어도 그 전통과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이 회자가 되는 부분들 같아요. 유나 씨는 어떤가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떠오르는 건 있을까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저는 유나 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요? 그 유나 씨가 히트를 쳤던. 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모두에게 이 단발병을 불러일으켰던 그 짧은 댄스 영상. 나 틱톡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저희가 이제 틱톡으로 이제 짧게 영상도 올리고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죠, 지금. 아, 그러면 이 롤린의 역주행의 신화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유나 씨의 단발자 그 명상, 명장면 함께 잠깐 보고 가실까요? Brave girl, you ready? Just wanna be with you. 오늘 밤이 가기 전에 I can feel you 좀 더 다가와줘. Tonight I'm ready for you.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중국 하면 또 모바일페이가 유명하다고 좀 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현찰 그리고 우리는 플라스틱 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쵸. 중국은 이 플라스틱 카드 단계를 그냥 뛰어넘어서 모바일페이로 가버린 거죠. 어머. IT 부분에서는 훨씬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전기차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볼 때, 야, 이제 IT와 이제 미래 산업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란 큰 시장을 또 많이 배우고 우리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문화교류의 사업 중에 하나의 뮤지컬 올드 상하이를 보니까요, 시대적 배경이 1900년대 초라고 하더라고요. 뭐 당시 상하이가 음악이나 영화 등의 배경으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국 특유의 맞나요? 네. 이런 분위기의 음악도 나오면서 당시의 상하이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뭐 지금도 화려하지만 그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중국의 그 절정이 어떤 사람들은 30년대, 40년대 그럼 그 절정이 중국의 어느 도시였냐? 상하이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파리,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상해 이렇게 꼽을 정도로 그 당시에 상해 영화관이 100개 됐대요. 근데 그때 다 냉난방을 갖추고 있었고 세계 모든 영화는 다 거기서 상영이 됐고 세계의 모든 배우들이 상해를 오기를 희망했고 그 당시에 상해라는 거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이제 이런 모습을 했던 거죠. 정말 전 세계 3대 국가에 꼽히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이 상해가 굉장히 그 독특한 게 그 네. 당시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일제 억압을 피해서 상해로 이렇게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올드 상하이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이제 김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게 우리 동포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배우가 된 거예요. 그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다 아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 한류 스타들이 성공하듯이 그 당시에 중국 상해에서 그렇게 성공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김구 그다음에 많은 뮤지컬에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인사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해를 가면 야 이건 중국 도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상해 중심인 난징로를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이 거리를 예전에 김구 선생이 걸어갔겠지. 그다음에 상해에 있는 공원을 가게 되면 이 공원이 윤봉길 선생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곳이구나. 그 당시에 나라를 버리고 상해에 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느껴볼 수 있게 하는 데가 상해예요. 그리고 그런 유적들을 우리나라 대사관하고 중국 정부가 협력해서 많이 복원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교수님 강연을 몇 개 찾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잘 알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별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거죠. 유나 씨는 어떤가요? 또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저희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이제 한자도 쓰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아마 유나 씨가 네. 베이징에 계셨을 때 중국인들을 보면 아,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봤을 거예요. 저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나가면 커리아 이랬어요. 어머.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게. 근데 서양 사람이 보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구분을 못하죠. 네.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이제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적으로 보자면 결혼할 때 국수를 먹는다거나 네. 또는 하얀 거를 먹는다거나 이건 다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도록 머리가 하얘지도록 길게 백년해로 해라. 백년해로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 국수 먹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중국인들은 하얗게 끈적끈적하게 달콤하게 오래 잘 살아라 그래서 사탕을 너 언제 사탕 먹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굉장히 많죠. 네네. 직장 문화도 조금 다르고 중국인들은 나이가 달라도 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 차이를 조금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에) 두 나라가 이제 수교하고서 한중 관계가 이제 30년이 되면서 성년의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0년 동안 두 나라가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크게 누렸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가장 큰 게 수출 규모가 이제 교육 규모가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수교할 때는 63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3,624억 불로 무려 57배가 성장하게 됩니다. 수출만 두 나라 사이에서 성장한 게 아니라 인적 교류도 13만 명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은 1,037만 명.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한 80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네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나라의 교육 규모도 늘어나고 두 나라를 오건한 사람들이 유나 씨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았던 거죠. 예. 네, 교수님께서는 이 중국 문화 전문가로서 바라는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확대하면서 두 나라가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질적으로 한중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슈들, 예를 들어서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중 관계가 두 나라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한중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중국 전문가답게 뭐 경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나 씨도 뭐 한중 문화교류의 홍보대사로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브레이브걸스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네. 한중 양국에서 사랑받는 걸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팩트체크 한중수교 30주년 함께 했는데요. 오늘 두 분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은 바꿀 수 있어도 이웃나라는 바꿀 수 없다. 이웃집은 싫으면 이사 가면 되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나라는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겠죠.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30년 동안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공동의 이익을 잘 추구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30년도 과거 30년처럼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이익을 나누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미래 30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역시 또 맥을 짚어주시는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나 씨는요? 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호감이 있는 친구끼리 이제 미래에도 더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존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길 기원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